명동 한가운데에 생긴 파리 감성의 신상 호텔, 심지어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건물 하나에 호텔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상 호텔 뛰면 또또남 리뷰 먼저 보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또또남의 내돈내산 내월급 내산 솔직 리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핫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V모양의 우체국 포스트타워 뒤편에 오늘 소개할 신상호텔 르메르디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KT의 콜센터가 있던 곳인데요. 압구정의 암다지나 잠실의 소피텔과 같이 KT가 전화국이나 콜센터를 운영하던 부지에 호텔을 오픈하는 또 다른 케이스인 거죠. 르메르디앙은 메리어트 호텔 브랜드 중 최상위 등급인 럭셔리가 아닌 한 단계 낮은 프리미엄 등급의 호텔인데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이 지난 2021년 문을 닫은 이후 약 2년 만에 새로운 르메르디앙 호텔이 오픈을 한 것이죠. 1960년대 파리에서 탄생한 르메르디앙은 최초 항공사 에어프랑스가 만든 호텔로서 에어프랑스의 탑승객들이 방문할 만한 여행과 항공 컨셉으로 만들어진 캐주얼한 호텔입니다. 그럼 르메르디앙의 프렌치 감성이 명동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됐을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호텔 입구는 특이하게 지상으로부터 한층 내려간 지하에 있는데요. 입구에 편의점이 있어 미니바 이용할 일은 없겠네요. 지하 1층은 컨시어지만 있는 웰컴 로비이고요. 체크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르메르디앙의 입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또 하나의 호텔, 목시의 입구로 나뉘는데요. 목시는 르메르디앙보다 한 단계 낮은 셀렉트급 브랜드 호텔로 젊은 감성의 실속형 숙소입니다. 저도 로비만 구경했는데 엄청 핫하더군요. 반면 르메르디앙은 목시보다는 훨씬 차분한 5성급 호텔인데요. 로비는 프런트 데스크와 로비 라운지 르미에르가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프런트 데스크는 실제 에어프랑스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고 하네요. 로비 라운지 르미에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쾌한 프랑스 감성을 엿볼 수 있으며 판매하는 애프터누티마저 에펠탑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파리 감성의 호텔 소피텔과 비교하면 조금 더 가볍고 통통 튀는 모습이죠. 이외에도 곳곳에 항공기와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밝고 캐주얼한 르메르디앙의 정체성이 잘 표현된 모습입니다. 다만 체크인을 대기할 때 따로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은 아쉬웠네요. 르메르디앙은 총 3종류의 일반 객실과 4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묵었던 클럽 킹 객실부터 살펴보실까요? 객실은 주황색과 파란색을 주된 색감으로 하여 밝고 통통 튀는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 뒤쪽의 그림과 카펫의 무늬에서 통일감이 느껴지죠. 넓은 소파는 소파베드로 이용이 가능한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항공기 좌석이 연상되는 높은 의자와 테이블도 인상적이네요. 객실 전망은 중국 대사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모습인데요. 중국 관광객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 만한 전망이죠. 다행히 호텔은 이 북쪽 방향의 중국 대사관 뷰 외에도 3가지 종류의 전망이 더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객실을 바라보고 있는 동쪽 명동 도심뷰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명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몇 객실 없긴 하지만 남쪽 전망에선 남산도 꽤나 가깝게 보입니다. 서쪽 전망은 뒤쪽 건물에 가려져 전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객실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도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르메르디앙은 같은 객실이어도 객실 내부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보시는 클럽 객실은 제가 묵었던 객실과 달리 코너에 위치해 있죠. 체크인을 할 때 원하는 전망을 최대한 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입구의 욕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모습이었는데요. 길쭉한 형태의 세면대도 2칸이고 꽤나 큰 욕조가 여유있게 들어가 있는 공간이죠. 보통 화장실과 샤워장을 분리해 두는데 화장실은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샤워실 타일 장식이 참 예쁘네요. 욕실에 쓰인 밝은 대리석과 달리 세면대는 어두운 색감이 쓰였는데요. 타원형의 거울과 중간 조명이 딱 봐도 사진 잘 나오는 명당이죠. 어메니티는 2004년 뉴욕에서 탄생한 친환경 브랜드 멜리 앤 게츠 제품이 제공됩니다. 이외에 입구에 있는 거울이 참 특색있는 모습이고요. 미니바엔 일리캡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캡슐을 꽂아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TWG 티백과 라인 내 전기 포트도 준비되어 있네요. 보통 클럽 객실은 일반 객실과 객실 자체는 같은데 클럽 이용을 포함하고 있고 좀 더 고층에 위치하는 점에만 차이가 있는데요. 르메르디앙은 클럽 객실이 훨씬 넓고 지금 보시는 기본 디럭스 객실은 다소 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객실 크기에 비해 구조를 잘 뽑아서 크게 불편할 만큼 답답한 느낌은 아니고요. 다만 욕실엔 욕조가 없고 훨씬 좁긴 하죠.
스위트도 보실까요? 원베드룸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별도의 거실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소파와 테이블, 업무용 테이블과 별도 4인용 식탁까지 있네요. 다만 소파에서 TV 보기에 각도가 좀 애매하죠. 주황색과 파란색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는 일반 객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별도로 있는 침실도 일반 객실 하나 크기의 널찍한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TV를 걸어둔 벽면의 검은색 마감이 마음에 드네요. 공간 구분을 여닫이 문으로 해놓은 것도 독특합니다. 욕실은 목욕을 하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샤워장이야말로 전망이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입구에 별도 게스트용 화장실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갖춘 팬트리도 준비되어 있어 좋네요. 상위 두 종류의 스위트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실 르살롱 스위트는 일반 투숙보다는 돌잔치 등 가족 행사나 기업들 VIP 행사 등이 있을 때 이용하면 좋을 스위트입니다. 가운데에 굉장히 긴 탁자가 놓여 있고요. 창가에도 소파와 테이블이 있어 작은 행사장에 온 느낌이죠. 당연히 음식을 준비할 팬트리도 있고, 욕실 1개와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쪽에 분리된 침실도 있으니 행사하고 1박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호텔에 딱 하나 있는 가장 좋은 르메르디앙 스위트인데요. 확실히 거실부터 독특한 인테리어가 돋보이죠. 탁 트인 창가와 그 옆에 있는 큰 화분이 눈에 띄었고요. TV와 소파 뒤쪽 업무용 탁자가 현대적이면서도 르메르디앙의 감성을 잘 살린 모습입니다. 침실도 특유의 조명과 미술품 등을 통해 기존 감성은 유지하면서도 특별함은 더했고요. 욕실도 웬만한 호텔 객실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엄청난 크기네요. 별도의 드레스룸과 팬트리, 게스트용 화장실까지 갖춘 호텔에서 가장 신경을 쓴 화려한 객실이었습니다. 객실 둘러보셨으니 이제 수영장 보실까요? 수영장은 맨 꼭대기층인 1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면에 뷰가 둘러싸고 있는 탁 트인 개방형 구조입니다. 명동 전망 자체가 특별할 건 없지만 확실히 답답하게 벽으로 막힌 것보다는 시원시원하니 훨씬 낫죠. 뿐만 아니고 천장에도 창이 나 있어 위쪽에서 채광이 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타일 색깔과 LED 조명, 계단으로 장식된 입구까지 제법 사진 잘 나올 만한 수영장이고요. 선베드와 카바나도 심플하지만 감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별도의 유아용 풀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네요. 반면 피트니스는 다소 심플한 모습입니다. 준비된 기구에 비해 공간 자체는 여유 있는 모습인데 머신 종류나 개수가 많이 아쉽네요. 간단히 뛰거나 몸 살짝 풀 정도의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시그업장은 앞서 소개한 로비 라운지 르미에르와 그 옆에 베이커리 르물랑 외에 올데이 레스토랑인 라팔레트 파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식도 제공되는데 사실상 식사가 가능한 호텔 내 유일한 시그업장이죠. 귀여운 사각형 조명이 돋보이는 라팔레트는 현대적인 감성의 인테리어로 무난하게 잘 푼 느낌인데요. 조식은 인당 6만원에 제공됩니다. 조식은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특이하게 아침 식사부터 직원분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초밥과 회가 제공된다는 점은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감성 호텔인데 한식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 모습인데요. 새우튀김이 올라간 잔치국수도 정말 맛있었네요. 육류도 아침치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식, 육류, 회 외에 먹을만한 메뉴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었고, 특히 베이커리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의 5성급 호텔에 심지어 프랑스 감성의 호텔인데 빵은 종류도 맛도 너무 아쉬웠네요. 아직 베이커리 르물랑이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광화문의 포시즌스 더마켓 키친보다 딱 500원 저렴한 조식 뷔페인데 특별하고 유니크한 시그니처 메뉴 한 방도 좋지만 전반적인 구성과 메뉴의 균형을 찾으면 어떨까 싶네요. 클럽 이용을 포함한 객실을 예약하셨다면 15층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운지 자체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었는데요. 대신 실내 인테리어는 오히려 라팔레트보다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인과 함께 이용하는 올데이 스낵은 TWG 차와 엘리 커피, 그리고 쿠키와 감자칩, 프레첼 정도가 간단히 준비되어 있고요. 해피아워인 이브닝 오르데브르에는 훨씬 다양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3가지 육류 하푸드와 연어,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핑거푸드 6종류가 있었고요. 기본 빵과 디저트 6종류, 그리고 치즈와 과일, 샐러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 수준만 본다면 길 건너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타워 르살롱만큼은 아니어도 웨스틴 조선 서울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인데 메뉴 구성 자체가 뭔가 밥이 될 만한 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디저트와 핑거푸드로 배 채운 느낌이랄까요? 탄수화물 메뉴가 조금 더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음식 자체는 잘 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정말 애매하다입니다.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텔 시설 자체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객실도 밝고 경쾌해서 좋았고요.
크기도 넉넉하고 구조도 괜찮았습니다. 수영장 좋고요. 조식이나 라운지도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메리어트 브랜드에서도 가장 고급진 럭셔리 카테고리가 아닌 프리미엄 등급이듯 딱 그 정도의 여러모로 중간 이상은 하는 호텔입니다. 다만 호텔 위치가 명동 바로 옆이다 보니 관광객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 외국인 친구가 여행 온다고 해도 추천해줄 만큼 관광하기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국인 호캉스족이 아니어도 객실은 잘 팔리겠죠. 그래서 그런지 호텔 전체적인 수준에 비해 객실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그러니 국내 호캉스족 입장에선 가격에 비해 좀 애매한 호텔인 거죠. 게다가 명동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선 좋은 입지이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선 백화점 오픈런하는 게 아닌 이상 특별히 장점은 아닙니다. 전망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의 호텔이라는 생각이고요.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나 특가 떴을 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실 때 크게 기대만 안 하신다면 뭐든 중간 이상은 아니 크게 실망도 할 일 없을 호텔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벼운 호텔로 느껴질 수 있으니 조금 젊은 분들께 더 코드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